문학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이 드라마 정말 난리지 말입니다. 네, 그렇지 말입니다. 그냥 방송 때마다 이 한반도 여성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네. 바로 태양의 후예죠. 벌써 중국에서 반응이 온다고요? 아우, 네, 빠르네요. 중국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6회분이 방송됐는데 누적 조회수가 6억 뷰, 그러니까 회당 1억 와. 뷰를 기록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도민준 신드롬이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그리고 시크릿 가든 때 또 현빈 씨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랬죠. 이 인기를 지금 뛰어넘은 분위기입니다. 드라마 인기가 굉장하다 보니까 송중기 씨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스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와. 기존에는 김수현 씨라던가 또 이민호 이민호 씨가 씨, 사실 네. 정상을 달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드라마 방영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네. 또 작가도 결국 중국으로 좀 들어와라 해서 급히 소환이 됐습니다. 네. 오늘 출국을 했는데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의 중국판 제작에 김은숙 작가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겨우 6회가 방송이 됐는데 벌써부터 중화권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드라마가 인기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자 중국 공안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런 사례들이 사실 처음 접하는 건 아닌데 이번 좀 이례적으로 SNS를 통해서 공식 글을 올렸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를 보면 잠재적인 안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지금 송중기 상사병을 앓고 있다. 잘 알다시피 상사병에 사실 약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 못했겠지만 네. 한국 드라마가 어떤 시청이 위험할 수도 있고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률적인 리스크는 뭔가요? 네, 그러게요. 어떤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하면서 좀 경고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로 인해서 부부싸움 끝에 이혼을 한 케이스, 그리고 또 송중기를 굉장히 질투한 나머지 성형수술을 감행한 한 남편의 사례를 직접 소개를 하면서까지 실제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직접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의보를 내렸는데 과거에도 별그대가 이제 너무 인기를 많이 모으니까 중국 당국의 심의가 굉장히 강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 같은 열풍이 어떤 다른 제재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드라마의 인기가 워낙에 많으니까 네, 정말 좀 수많은 굉장하네요.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송일국 씨가 주연한 장영실이라는 드라마도 있는데요. 네. 일본에 수출됐다고 합니다. 근데 송일국 씨가 예전에 헤엄쳐서 독도 갔다 온 다음에 일본에 입국이 금지됐던 거 아닌가요? 그랬었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는 없죠. 그런 네.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송일국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장영실이 일본을 포함해서 12개국에 이제 수출이 됐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경을 딛고 성공한 그런 위인전 같은 드라마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좀 주요했던 것도 있고요. 사실 송일국 씨가 또 일본에서 많은 여성 팬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 수출로 이제 다시 일본을 좀 드나들게 됐고요. 또 팬들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특히 한류가 지금 중국에서 들끓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아쉬웠던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연가 이후에 좀 한류가 중국이나 다른 대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좀 일본에서는 주춤했는데 일본에 이렇게 드라마가 판매되면서 좀 대중문학에도 고무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꼬를 우리 송일국 씨가 터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소 황당한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긴 했었지만 네. 이렇게 연기로 당당하게 그 수를 뚫은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의 후예 그리고 장영실 모쪼록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기 그룹이죠.
엑소가 말레이시아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네. 조금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나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첫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지난 1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공연 전에 한 말레이시아 소녀와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소녀가 백혈병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 항암 치료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통증들을 엑소의 음악으로 잊었다. 그리고 병을 이기는데 유일한 힘이 없다라고 이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돼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알고서 계획에 없던 만남이 추진된 거잖아요. 감동스럽네요. 네, 물론 이제 뭐 중간에 다리를 놔준 그런 뭐 자선 단체가 사실 있었지만 네. 뭐 엑소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을 때 우리는 스케줄 때문에 좀 안 된다, 곤란하다 했으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공연 전에 이런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또 직접 이 소녀가 이날 엑소를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도 열심히 받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희망찬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종종 난치병 어린이들과 또 이런 스타들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뭐 뉴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이라던가 리틀 싸이 군이 만났다거나 뭐 아픈 뭐 백발 노인과 스타가 만났다 이런 소식들이 해외 외신에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 네.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만남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엑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올림픽 홀 체조 경기장에서 또 국내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네. 네. 직접적인 치료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엑소를 만난 말레이시아의 여학생 병도 낳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엑소 앞에 딱 당당히 또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 보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의 국민 여배우죠. 소피 마르소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거부했다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외신은 물론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뭐 주요 일간지에서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최고 권위의 상을 당당하게 단칼에 거부를 했는데요. 네. 레지옹 도네르라는 상입니다. 그 나폴레옹 때부터 이게 이 상이 제정이 됐다고 해요. 앞서의 뭐 까트린 드네브라던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또 로버트 레드포드 등이 이 훈장을 받았는데 소피 마르소가 이 상을 거부한 이유를 SNS를 통해서 직접 밝혔죠. 왜냐하면 뭐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왜곡해서 전달될 수도 있지만 텍스트 그대로 전달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우디 왕세자에게 레지옹 드네리가 수여됐다. 그의 나라에서는 지난해 154명이 처형됐다. 이것이 내가 레지옹 드네리를 거부한 이유다. 그러니까 154명이 처형된 나라의 사우디 왕세자가 받은 상을 내가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힌 거죠. 네. 정말 과거의 책받침 스타로 너무나 유명한 그랬었죠. 예, 소피 마르소죠. 정말 신념이 멋진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또 전 세계 팬들로부터 소피 마르소 굉장히 멋지다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살 때 라붐이란 영화로 그렇죠. 전 세계적인 그런 네. 스타로 떠올랐었고 이후에 사실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어느덧 벌써 우리 나이로 51인데요. 좀 노년이 굉장히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요. 네. 또 아름답게 나이든 여배우, 그러니까 뭐 성형을 한다거나 인위적인 그런 기술을 쓰지 않고 그래서 여배우들의 또 롤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아름답게 멋진 모습으로 나이를 들고 있는 소피 마르소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공연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좀 특별한 공연들이라고요. 어떤 네. 걸까요? 1970년대 그리고 좀 80년대로 이어지면서 가장 많이 인기를 누렸던 가수들인데요. 네. 뭐 이른바 추억의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지금까지 내창되고 있는 곡 아파트라는 곡 아시죠? 윤수일 씨. 네. 네. 윤수일 씨가 데뷔 40주년 콘서트를 엽니다. 다음 달 24일에 서울에서 공연을 예는데요.
아파트를 비롯해서 황홀한 고백, 야, 뭐 네. 환상의 섬 이런 예전의 히트곡을 선보일 계획인데 며칠 전에 그 상암동에서 쇼케이스를 가졌는데요. 현장에 사진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요? 뭐 별 사실 좀 오래된 가수라서 요즘 트렌드와 좀 맞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마치 조용필 씨의 바운스 바운스 뭐 이런 네. 곡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노래가 세련되고 노래가 참 좋았다. 굉장히 환상적이었다는 그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네. 윤소율 씨가 또 그 강산이 4번 변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가수인 것 같고요. 제2의 전성기를 향해 간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네, 기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어보고 싶죠. 네. 예, 윤수 씨의 신곡이 어떤지 빨리 네,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궁금합니다. 정말 조용필 씨가 바운스를 갖고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한번 깜짝 놀랄 만한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윤한기 씨도 곧 공연한다고요? 네, 윤복희 씨의 또 오빠이기도 하죠. 네. 윤한기 씨도 다음 달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을 열고 오랜만에 무대에 섭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1990년도에 돌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변신을 했었는데요. 예. 2014년도에 완전히 은퇴를 하고 뒤늦게 남은 음악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곡 걱정을 말아요라는 골든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컴백을 기념해서 4월 30일 나의 노래 나의 인생이라는 타이틀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윤소일 씨에 이어서 윤한기 씨가 또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서 반가운 분들이 콘서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에 가는 스타가 있다고요. 어떤 분 또 계실까요? 네, 이분은 또 아침 토크쇼에 또 네. 최근에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70년대 최고의 디바였죠. 정미조 씨. 아, 정미조 네. 씨도 다음 달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한창 절정의 인기에 있을 때 돌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면서 가요계를 은퇴했었는데요. 37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4월 10일 서울 무대에서 오랜만에 또 팬들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처럼 몇 년간 그때 그 시절 가수들이 지금 속속 컴백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네요. 7080 가수들뿐만 아니라 90년대 인기를 모았던 가수들도 재결성되거나 컴백하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가요계가 좀 한층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나 명성이 회복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단 한 분의 팬들을 위해서라도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들의 열정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신 얘기가 요즘 노래는 전부 애들 노래밖에 없어서 네. 들을 수가 없다, 들을 네.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가요계를 떠난 지 오래됐어도 그동안 참 무대가 그리워서 돌아오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기억하고 있고 또 기다리는 팬들이 있는 만큼 왕성한 활동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향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